자 보자. 네. 오늘 학원에 엄청 늦을 뻔하거나 못 올 뻔했어. 뭐냐면 어제 주차를 하고 학원 끝나고 집에 가고 주차를 하는데 오늘 쉬 소리가 나는 거야.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나왔는데 한 2분 갔는데 경고등이 켜진 거야. 기름 없어. 공기압이 없대. 네? 공기압이 없는 거야. 아, 타이어에. 아. 그래갖고 뭐 카센터가 일요일이니까 다 닫았잖아. 그래갖고 없어가지고 아 씨발 가보자 한번 되게 데일리는 치면 근데 가보니까 인터체인지 빠져나가기 전에 타이어 가게가 있는 거야. 그 바로 돼가지고 아저씨한테 딱 막 뭐냐 아우 기름이 뭐 바람이 없다고 열으려고 했더니 딱 보니까 바람 열 때 보니까 앞쪽 요 나사가 꽉 박혀 있는 거야. 그거 보인 거야. 그래갖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아저씨가 이거 박혀 있는데요? 빵꾸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빵꾸 때울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타이어 앞쪽 빵빵히 해주세요. 오늘 저녁이나 내일 바꾼다고 그랬더니 야 앞쪽은 이거 나사를 안 뺐어. 왜? 빼면 야 칼 맞은 다음에 어떻게 돼? 빼면 요 가다줄로 죽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요 바람 많이 빠질까봐 안 빼고 그대로 놔뒀어. 내일 가가지고 오늘 하루는 버티겠지 뭐. 내일 가가지고 빵꾸 떼어야지. 그럼 보자. 니들 요 축제 기간 때 여기 갔어? 아니. 안 갔어? 갔어요. 잘했어. 난 갔겠지. 왜? 자 봐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규칙성 봐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규칙성에서 보자. 첫 번째 봐봐.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한 물질의 규칙성이 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을 보면 첫 번째, 자 봐라 얘들아.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원소가 있다. 자 봐봐 얘들아. 뭐냐면 지각은 조심해야 돼. 지각은 지구의 겉부분이지. 그러면 지각을 구성한 8대 원소가 있단 말이야. 자, 지각이 뭐냐면 얘들아 봐봐. 지각이 부셔지면 뭐가 돼? 암석이 돼. 암석을 이루고 있는 게 광물이야. 광물을 이루고 있는 게 원소야. 그러면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어. 왜요? 산규, 알철, 칼라, 칼만.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마그네슘. 그러다 보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그 다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은 규산형 광물인 거야. 광물 중에는 규산형 광물하고 비규산형 광물이 있어요. 얘가 90% 이상이 돼. 한 95%대. 5%인데 규산형 광물은 뭐 규소하고 산소로만 돼 있지. 비규산형 광물은 이제 원소 광물. 뭐 흑연 같은 거. 흑연은 뭘로 돼 있냐? 연필식은 탄소. 그다음에 뭐냐? 또 뭐가 있냐면 산화광물. 산화광물 있지. 뭐야? 산화철. 뭐냐? 산화철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철광석.
철광석 같은 거, 산화철이지 뭐. 그리고 야 탄산형 광물이 있어. 이거는 방에 있어. 이해됐니? 거기 옆에 보충 자료 나왔어. 봐봐, 옆에 봐봐. 광물은 자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인데, 기본 성분인데, 크게 규산형 광물하고 비규산형 광물로 하는데 대부분이 규산형 광물이야. 그리고 비규산형 광물은 한 가지 원소로 된 원소 광물, 흑연 같은 거, 탄소로 돼 있지. 너 잘 봐. 너 이번에 시험 너는 진짜 내가 정우는 완전히 옆에서 끼고 너 딴짓거리 하면 너 진짜 죽을 거야. 이번에. 왜 그러세요? 아니 정우가 이번 시험을 갖다가 보자. 생각한 것보다는 너무 못 봤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정우는 특별관리 세상이야. 이제.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내가 쳐다보고, 딴 데 맨날 쳐다본다. 야, 이제 어두울 때 하니까 밖에 안 쳐다보겠다. 밝을 때는 4시에서 6시 하면 가끔씩 계속 보고 있으면 뭔데 보고 있어?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고 있어? 응? 원소광물, 산화광물, 탄산형 광물이다. 근데 지구 전체에서 보면 얘들아 누가 제일 많아? 야, 우리가 마그마 바다 때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은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 철이 제일 많아. 그 다음이 산소, 그 다음 규소, 마그네슘 수.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고, 그 다음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는, 야, 우리 생명체의 질량비가 제일 많은 게 뭐야? 우리는 70% 이상이 물이야. 우리는 물단지야, 물단지. 야, 물단지 무액탄이야. 탄. 물, 단백질, 요새는 지방을 지질이라고 불러.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로 되어 있다. 이 중에 물이 70% 이상이야. 그러면 야, 이 중에 알아? 물하고 무기염류는 무기물이야. 얘가.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 안 해. 갖고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공기라든지 암석이라든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하지만 공기 성분이기 때문에 무기물로 봐. 근데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유기물이라고.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생명체로부터 온 거야. 선생님이 싼또 내가 샀잖아. 유기물이야. 선생님 머리카락 유기물이야. 이런 된장 콩으로 만들었잖아. 생명체니까 유기물이야. 근데 이 중에 야, 물이 70% 이상이라 했지. 네. 얘는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어. 그럼 H2O잖아. 그럼 선생님 H가 2개가 맞네요. 원자가 H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하고 결합하잖아. 근데 개수비는 물론 개수비는 2대 1이지만 얘들아, 한 개당 질량비는 얼마야? 질량비는 얼마야? 1대 16이야. 그러면 이걸 곱하면 전체 질량비가 나오는 거야. 응? 대 16이니까 1대 8이란 말이야. 따라서 생명체에는 누가 제일 많은 거야?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 봐봐. 그 다음 단백질이 촌수야. 촌이야, 촌. 지질 초야. 그 다음 핵산. 야, 핵산이 뭐야? 유전물질이야.
DNA나 RNA를 핵산이라고 해. 어? 얘는 촌푸야. 탄수화물 초야. 이 새끼들 공통적으로 뭐 갖고 있어? 탄소 갖고 있네? 아, 그러다 보니까 산소 다음에 탄소가 많이 차잖아.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수. 알아두세요.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세요. 핸드폰 저기다 뜯어놓잖아요. 네 마음속에. 자, 순종아, 얘 보내줘라. 일단 안 보여줘도 돼. 너 왕따야? 씨발, 뭐지? 네 전따야? 네가 전체를 다 따돌린다고? 뭔다요? 어? 전따는 뭐냐면 지가 애들이 자기를 따돌린 게 아니래. 제가 그거 알았어요. 어? 자기가 따돌린대. 자 보자. 그래가지고 봐라. 지각과 생명체의 공통적으로 많은 원소는 뭐냐? 둘 다 뭐야? 산소가 제일 많지. 산소가 제일 많지. 이해됐냐? 그리고 봐라.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비교봐봐. 자, 지각은 상규, 알철, 칼라칼마지. 그래가지고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대부분 누구하고 뭘로 이루어졌냐? 산소하고 규소로 이루어졌지. 이 광물을 뭐라 그래?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지. 이해됐니? 그리고 봐라. 생명체는 제일 많은 게 누구다? 우리 몸을 이루는 건 물단지 무액탄이야.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야. 구성하는 질량비야. 그 다음이 누구야? 탄소.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야.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은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화물이다. 탄소화물이다. 그러면 이때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호는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야, 옆에 봐라. 원소의 기호는 수소나 헬륨은 언제 만들어졌어? 빅뱅 후 얼마 지나서 만들어졌지. 그리고 별의 진화 과정에서 뭐까지 만들어졌어? 철이라든지 뭐 헬륨 봐봐요.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졌지. 탄소, 산소, 질소, 마그네슘, 규소, 철 등이지.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뭐야? 언제 만들었어? 초신성 폭발 때. 응? 자, 수소나 헬륨은 빅뱅 이후 만들어졌어. 우주에서. 근데 헬륨부터 철까지는 어디서 만들었다? 별 내부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납, 금, 구리 같은 거는 언제 만들었다? 초신성 폭발 때. 이해됐지? 그리고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결합 규칙성은 구성 원소나 원소의 종류나 비율은 다르지만 일정한 구조를 가진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이루었다. 규산형 광물은 규산형 사면체를, 단백질은 아미노산,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를 기본 단위체로 만들어진다.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거 얘들아. 좀 더 부연적으로 쓰자면 이거야 이거. 뭐냐면 얘들아 단위체가 있어. 그리고 이것들이 중복되게 합해지는 중합 반응이 있어요. 갖고 중합체가 돼.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적은 저분자 물질이야. 얘는 분자량이 큰 고분자 물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원래는 얘들이 자 A라는 놈이 N개가 있어. 근데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분자량은 각각의 분자량밖에 안 돼. 근데 중합 반응 결과 얘들이 이제 결합을 해. 팔 벌려갖고 손을 잡아. 그러면 중합체가 되거든. 즉 연결이 돼버린단 말이야. 연결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이 커질 수밖에 없지.
이걸 중합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 모여갖고 단백질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넉말의 단위체가 포도당이야. 그리고 저기 뭐냐 핵산의 단위체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리고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가 규산염 삼연체인 거야. 그러면 보자. 자, 규산염 광물을 보자.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물질이 뭐가 있냐 얘들아? 뭐가 있어? 그거 있잖아. 규산염 광물이잖아. 응? 근데 규산염 광물은 뭘로 돼 있다? 산소하고 뭘로 돼 있다? 규소로 돼 있다. 그럼 봐라. 규산염 광물은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삼연체. 밑줄 거. 규산염 삼연체가 얘의 단위체인 거야. 규산염 삼연체로 기본 단위체로 하여 규산염 삼연체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광물이다. 근데 여기서 규소는 알아? 성우야 몇 쪽이야? 규소 몇 쪽이야? 88쪽이요. 몇 초요? 촉. 야, 규소가 몇 쪽이야? 야, 규소는 실리콘이야. 네. 얘는 14족이야. 그러면 14족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가 몇 개야? 원자가 전자수가 4개야. 그러다 보니까 최대 4개의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복잡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규산염 삼연체는 보자. 자, 규소는 14족 원소로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규산염 삼연체는 뭐야? 자, 규산염 삼연체는 SiO4 4-로 쓴다.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가 결합하고 있다? 4개가 결합했어. 삼연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성우야, 각 지점에 산소가 있어. 네. 산소 이온은 OE-야. 이가 은이온이지. 근데 14족인 규소는 가운데에 있는데 4% 쓰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야, 중심에 누가 있어? 규소가 있어. 그리고 각 지점에 뭐가 있어? 산소 4개가 있단 말이야. 규산염 삼연체는 그래갖고 규소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산소 이온이 몇 개 결합했다? 4개가 결합한 거야. 그러면 봐. 야, 얘의 총 전하량은 얼마가 돼? 야, 플러스 4에 응? 마이너스 2가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그러면 4 플러스 4에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총 전하량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SiO4 4-가 되는 거야. 이해됐냐? 네. 자 봐. 규산염 삼연체는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가 무슨 결합되어 있다? 야, 둘 다 비금속이야.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 결합하고 있어. 자, 규소 원자 1개하고 산소 원자 4개가 공유 결합하여 SiO 삼연체로 정삼연체 모형을 이룬다. 그런데 이때 중심에 규소가 있고 각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거야.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4개의 산소와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공유합할 수 있다. 구조는 삼연체의 중심부에 규소 원자 1개가 위치하고 삼연체의 각 꼭지점에 누가 위치한다고? 산소가. 갖고 무슨 구조야? 정삼연체 구조라고. 전하는 뭐야?
마이너스 4다. 어? 야, 네. 성우 어떻게 있다고? 규산염 4면체가? 중심에 누가 있다고? 산소. 규소 하나. 그리고 각 꼭지점에 네 꼭지점에 누가 있다고? 산소 산소. 네 개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야 규소가 전화량이 플러스 4지. 그리고 산소가 마이너스 2인데 4개 있으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4야. 그래서 SiO4 4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규산염 3인체. 이해되니? 네. 이해됐지?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규산염 4면체가 모여갖고 광물이 된단 말이야. 이때 규산염 광물의 결합 봐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봐봐. 저거 봐. 내가 확인 안 하면 저 딴 생각하고 있다니까 저거. 확인해야 돼. 자, 봐봐. 규산염 광물은 광물의 결합에서 얘들은 야 얘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 규산염 3면체는 규소하고 산소가 무슨 결합으로 오냐. 둘 다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공유결합이 뭐라 했어? 성우.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결합이잖아. 근데 규소나 산소 둘 다 비금속이야. 근데 얘는 4-지. 근데 야 선생님 물질은 다 총전환량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중성 0이 돼야 돼. 화합물. 근데 얘가 규산염 4면체하고 마이너스 4지. 근데 양이온하고 결합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인데 얘가 플러스 4야. 그럼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러면 얘는 야 뭐야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합이 일어나요? 이온 결합이 일어나요. 이해되니? 또는 규산염 4면체끼리 산소를 공유. 그러면 비금속들의 결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이 된다. 봐봐. 규산염 4면체하고 마이너스 4야. 근데 양이온들이 결합해봐. 그러면 합이 0이 될 수가 있어. 플러스하고 결합하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금속 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하고 결합이지. 그러니까 이온 결합이 돼. 근데 봐봐. 근데 선생님 규산염 4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해봐요. 그러면 얘는 이온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지. 선생님 잘못 말한 거야. 이게 왜 0이 돼요? 봐봐. 원래는 봐봐. 이렇게 돼 있지. 여기 또 결합하지. 결합하지 얘들아. 그러면 원래 각각이 산소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있던 두 개 있던 산소 중에 하나만 남고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고. 그럼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서 0이 될 수가 있어. 이해됐니? 이거는 규산염 4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기 때문에 비금속들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무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인 거야. 공유 결합인 거야. 봐봐.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봐봐. 밑줄 그어봐. 규산염 4면체는 음전할 때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이 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하니까. 그리고 이웃한 다른 규산염 4면체와 산소를 공유하면서 결합하지. 그러면 뭐가 된다? 공유 결합이 되지. 비금속이니까. 그러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야. 화합물은 전기적인 총전하량이 뭐가 된다 했어? 0이 돼야 돼. 화합물은 뭐가 된다고? 총전하량이 0이 돼야 돼. 0이 되려면 규산염 4면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이온하고 결합하거나
그러면 이온결합이야. 그리고 아니면 규산염 사면체끼리 결합하면서 산소를 하나씩 내놔봐. 그러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는 효과잖아. 그래갖고 중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알았어? 그러면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보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보자. 이거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화합물은 얘들아 뭐라 했어? 화합물은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총전환량이 정기적 총전환량이 얼마가 돼야 된다? 빵이 돼야 돼. 중성이 돼야 돼. 양이온과 음이온의 총전환량이 빵이 돼야 돼. 그러나 빵이 되려면 야 규산염 사면체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양이온하고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 형성돼. 그래갖고 정기적 중성이 될 수 있어. 그리고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를 공유하면서 산소가 하나씩 빠져나가. 하나를 공유하면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 O2 마이너스가 빠져나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중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것들은 규산염 사면체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공유 결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라. 그 책에 나왔지. 뭐라고 나왔어?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는 봐봐.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가 나왔어. 응? 야, 규산염 광물은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을 통해서 만든다 했지. 근데 봐라. 첫 번째 독립형 구조만 이온 결합이야. 나머지 단사슬, 복사슬, 환상, 망상 구조는 공유 결합이야. 산소를 공유하는 거야. 독립형 구조만 뭐라고? 규산염 사면체하고 뭐하고 결합했어? 양이온하고 결합했지. 규산염 사면체 독립형 구조 밑에 봐봐. 규산염 사면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하고 결합하지. 얘만 이온 결합이야. 나머지 단사슬부터 망상 구조까지는 공유 결합이야. 근데 몇 개를 공유하느냐, 산소 몇 개를 공유하느냐 차이지. 이해됐어? 그러면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하고 철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양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이야. 그래갖고 만드는 암석이 광물이 뭐냐? 갈람석이야. 응? 근데 단사슬은 봐라. 단사슬은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서 공유하는 거야. 응? 양쪽에서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면서 한 줄로 길게 이어진 형태야. 그러면 얘는 휘석을 만든다. 광물 중에. 근데 복사슬 구조는 뭐야? 세 개는 아니야. 2점 몇 개야. 2개 이상이야. 근데 얘는 뭐야? 단사슬 2개가 서로 연결되어 두 줄로 이어진 길게 이어진 형태로서 단사슬보다는 많아. 공유하는 산소수가 2점 몇 개겠지. 그래가지고 뭘 만들 수 있다? 광물? 각섬석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판상 구조는 몇 개를 공유한다? 규산염 사면체가 3개의 산소를 공유한다. 동그라미죠. 판상 구조는 몇 개를 공유한다고? 3개. 그러다 보니까 평면 구조야. 그 흑음모가 있어. 흑음모는 자를 때 어떻게 잘라줘? 이렇게 잘라줘. 흑우모 왜? 흑음모가 보여줄게. 흑음모가 검은색인데 흑음모가 이렇게 잘라진단 말이야. 판으로 돼 있지. 판으로 돼 있단 말이야. 검은색인데 판으로 돼 있어. 검은색인데 이렇게 판으로 돼 있어.
판처럼 쪼개지지. 왜? 야, 규산염 사면체끼리 산소 몇 개를 공유해? 3개를 공유해. 그래갖고 평면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힘 주어 쪼개지면 이렇게 쪼개진단 말이야. 층층층이 쪼개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망상 구조는 동그라미 쳐.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합니다. 얘는 무슨 구조다? 입체 구조야. 산소 몇 개를 공유한다고? 망상, 판상이 3개. 네. 망상이 몇 개? 4개. 산소 모두 공유합니다. 얘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결합력이 제일 세. 그러다 보니까 얘는 풍화나 침식에 강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야, 망상 구조에는 뭐 있냐? 장석하고 석영이 있어. 장석하고 석영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나. 모래. 봐봐. 옆에 봐라. 장석과 석영은 규산염 광물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광물은 장석으로 망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석영과 달리 규산염 사면체 중 일부가 규세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교체돼. 근데 저기 누구냐? 근데 석영은 뭐만 있어? 규산염 사면체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흰색을 띄어. 근데 장석은 알루미늄이 몇 개가 들어와. 그러면서 약간 핑크색을 띄어. 약간 핑크색. 그러니까 석영과 장석만 밝은 색이고 나머지 있잖아. 갈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는 어두운 색을 띄어. 광물 중에.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봐라. 공유하는 산소수는 독립형 구조는 빵이야. 야, 독립적으로 존재하자. 근데 단사슬보다는 단사슬은 2개야. 복사슬은 2점 몇 개야. 그리고 판상은 3개야. 그리고 그 망상은 4개야. 근데 써놔. 이것도 시험에 나오더라. 뭐가 이렇게 써놓냐면, 야, 규소하고 산소의 비율을 써놔봐. 규소하고 산소의 비율을 써놔봐. 해줄게. 뭐냐면, 자, 야, 독립형 구조 써봐. 규소 대 산소의 비율. 독립형은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이 독립형은 1대4야. 응? 단사슬은 몇 대 몇이냐면 1대3이야. 하나가 빠졌잖아. 산소가 1대3이야. 그리고 복사슬은 몇 대 몇이냐면 4대11이야. 판상은 2대5야. 망상은 1대2야. 봐. 얘들은 점점점 산소를 공유하기 때문에 산소수가 줄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써놔라. 그리고 야, 그 단사슬은 독립형 구조는 산소를 공유 안 하지. 이온결합이니까. 근데 공유결합하는 단사슬은 몇 개를 공유해? 2개. 양쪽으로. 근데 복사슬은 2점 몇 개야. 그리고 판상은 몇 개? 3개. 망상은 몇 개? 4개. 명심해라. 됐고, 그 다음 봐라. 왜 모래에는 석영 입자가 많을까? 야, 풍화에 가장 강한 규산염 광물은 석영이다. 왜? 무슨 구조입니까? 결합력이 센 망상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암석이 오랜 시간 동안 풍화를 받아. 그러면 석영 입자에 받을수록 석영 입자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닷가 또는 강가의 모래는 대부분 석영 입자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야, 단사슬 구조는
산소 원자 한 개가 떨어져가 나가면서 나머지 산소 원자가 결합한다. 그래갖고 규산염 삼연체가 양쪽의 산소를 공유하는 결합이다. 공유 산소수가 2개다. 복사술은 단사슬 2개가 연결된 이중사슬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 판상구조는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3개를 공유하면서 평면으로 결합한다. 어? 이해됐지? 그 다음 규산염 광물의 성질 보자. 성질 보자. 자, 성질은 봐봐. 규산염 광물은 결합 구조는 풍화에 강한 정도, 결정형, 쪼개짐이나 깨짐 등의 성질을 가진다. 쪼개짐이나 깨짐은 뭐냐면 압력을 주었을 때 이게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져. 압력을 주었을 때 일정한 모양이 아니야. 그걸 깨짐이라 그래. 부셔짐이라 그래. 근데 깨짐은 누구밖에 없어. 석영하고 누구밖에 없어. 관람석밖에 없어. 석영하고 관람석밖에 없다. 깨짐은 봐라, 옆에 나왔어. 보충 자료 봐. 성우야. 봤어요. 광물에 충격을 가했을 때 결합력이 약한 부분을 따라 규칙성 있게 갈라지면 쪼개짐, 불규칙하게 붙여지면 깨짐이라 그래. 규산염 삼연체의 결합력이 모든 방향으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깨짐은 누구밖에 없다? 관람석하고 누구밖에 없다? 석영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쪼개짐이야. 그러면 봐봐. 관람석은 짧은 기둥 모양이야. 결정형이.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일정한 모양을 갖는단 말이야. 그 결정형이 짧은 기둥 모양이고, 휘석은 단사슬이지. 얇은 기둥이. 짧은 기둥 모양이고, 각섬석은 이중사슬이지. 긴 기둥이. 그리고 얘들은 기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휘석하고 각섬석은 방향이 몇 방향밖에 없어. 한 방향, 두 방향이야. 두 방향이야. 쪼개지는 방향이. 근데 흑음모는 판 모양이지. 판상 구조니까. 근데 얘는 한 방향밖에 없잖아. 한 방향밖에 없어. 그리고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이야. 쪼개짐이고 두꺼운 판 모양이기 때문에 방향이 두 방향이다. 그리고 석영은 육각 기둥 모양인데 결정형은 육각 기둥인데 쪼개짐 없다. 깨짐이다. 그리고 규산염의 광물의 세계에서 선생님이 말하겠어. 석영하고 장석만 밝은 색이고 나머지 관람석, 희석, 각섬석, 흑음모는 어두운 색이라 했어. 왜? 얘들은 철과 마그네슘,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어두운 색이 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봐봐. 규산염 광물 중에 관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는 모두 어두운 색을 띈다. 석영하고 장석은 밝은 색을 띈다. 됐지? 넘겨. 그 다음 이제 94페이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자. 선생님 힘들어. 10시간 수업하니까 12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니까 힘들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지금 봐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선생님이 뭐라 했어? 제일 많은 게 뭐라 했어? 물단지 했어잉? 무액탄이다 했어잉?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이라 했어. 이거는 뭐라 했어? 질량이라 했어. 우리 몸은 물단지 뭘로 이루어졌다? 무액탄. 물단지 무액탄. 물단지 무액탄으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물이 제일 많고 70% 이상이고, 그 다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갖다가 하루에 한 2리터 이상은 먹어야 돼. 그래야지 계속 물을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 건강이 좋은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물단지 무액탄인데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로 구성됐다. 그래갖고 자 이것들은 여기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뭐라 했어? 유기물이다. 탄수화물이 유기물이다. 그럼 보자. 선생님 해볼게. 첫 번째 봐봐. 탄수화물 뭐 있냐? 탄단지는 여기서 뭐라 그래 우리가? 주영양소라 그래. 주영양소야. 주영양소하고 부영양소가 있어. 주영양소는 탄단지야. 그리고 부영양소는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이야. 이렇게 주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주영양소야. 근데 부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에너지원이 아닌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 중에 첫 번째 단백질이 있어. 단백질은 뒤에 할 건데 야 뭘로 돼 있다? 됐어. 촌이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한 가지 포함해 가끔씩은. 근데 얘는 야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 중에 물 빼고는 제일 많아. 갖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구성 물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이고 에너지원입니다.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 그리고 얘는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이해됐지?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단백질은 구성원소는 촌이야. 생명체의 주요 구성물질이고 에너지원이고 히읗 효소, 호르몬, 항체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다? 단백질로 이루어졌어. 히읗이야. 효소는 물질에다 조절해. 호르몬은 생리작용 조절해. 항체는 우리 반에 항원을 죽이지. 세균 같은 거. 면역 반응, 방어작용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 마탱이가 왔구만. 좀 쉬어. 마탱이가 왔구만. 쉬어. 쉬어라 쉬어. 자, 핵산은 유전물질이야. 핵산은 첨부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이 있어. 갖고 유전물질인 DNA와 RNA를 구성하지. 그리고 단위체가 뭐니? 단위체가 뭐야? 뉴클레오타이드,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있는 거야. 자, 얘는 DNA가 유전자 설계도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RNA가 뭐다?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 이 유전 지가 갖고 온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 합성하는 거야. 그 다음 탄수화물이 있다. 탄수화물은 봐라. 초야. 야, 우리가 밥빵 제일 많이 처먹지. 근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적어? 먹는 족족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많이 처먹어.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뭘로 바뀌어? 지방으로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피부 아래 쌓여갖고 살이 찌는 거야. 피하 지방으로 바뀌어. 근데 걔가 주 에너지원이야. 그람당 4kcal.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많이 더 쓴다. 선생님 칠판 주기. 정우야, 예. 진짜
이제 이번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잘 들어.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말해. 우리 정우 내가 점수가 이번에는 점수를 딱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럼 봐봐. 이유. 아이 새끼는 더 선생님 저희 반에 과학 1등급 있어요. 1등 있어? 있어요? 어? 있어요 여기? 여기? 네. 성민이 너 1등 맞았나? 저기 이유예요. 100점이 나와 있다. 한 90, 한 6점 돼야지 1등급이냐? 하나 줄여야지. 하는? 두 개. 틀렸지. 하나. 두개 틀렸어. 저는 두 개. 저세 개 틀렸는데. 하나 틀렸어. 이제 야 다음에는 1등급 나오게 해서 하자. 잉? 그럼 봐라. 그리고 야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있다. 당이 하나의 종이 있어. 단당류가 뭐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어. 그리고 이당류가 있어. 당이 두 개가 모인 놈이 있단 말이에요. 야, 엿당은 포도당이 모인 거야. 설탕은 포도당 하나.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그리고 다당류가 있어. 당이 여러 개 뭉쳐야 된 놈이 있어. 녹말은 식물에서 영양소 저당 뭉쳐. 글리코젠은 동물에서 영양소 저당 뭉쳐. 셀룰로스는 세포 백성분. 근데 얘들이 전부 다 포도당으로 이루어졌어. 근데 구조가 틀려갖고 물질이 달라진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리고 야 단당류나 이당류는 물에도 잘 녹아. 단맛도 나. 근데 다당류는 물에도 잘 녹고 단맛도 안 나.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씹다 보면 밥이 녹말이잖아. 근데 좀 씹다 보면 제일 처음 단맛 안 나다가 단맛이 나. 왜? 아밀레이스에서 입에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니까 단맛이 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지질이 있단 말이야. 지질은 뭐야? 옛날에는 지방이라고 그랬어. 근데 뭘로 이루어졌어? CHO 초로 이루어졌어. 야 지질은 봐봐. 얘도 에너지원이야. 그람당 9kcal. 그리고 지질은 뭘로 이루어지냐? 중성지방. 일반적으로 얘가 에너지원이야. 그리고 중성지방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붙어있어. 지방산 3개가 붙어있어. 근데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게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2개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해요? 모노글리세리드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인지질이 있어.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어.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붙어있어. 인산이 붙어있고. 그리고 얘는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어. 얘는 성호르몬의 주성분이야. 봐봐. 호르몬은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지질계 호르몬이 있어. 스테로이드계. 그래갖고 스테로이드가 금지성분인 거야. 왜냐면
여자가 있잖아. 남성 호르몬을 스테로이드계를 먹지. 그럼 여자 각도가 졸라 좋아. 그리고 옛날에 있잖아. 맥과이어하고 MLB에서 맥과이어하고 세미 소사 막 그 걔들은 홈런을 갖다 80개 막 70개 쳤거든. 근데 걔들의 기록은 인정을 안 해줘. 왜? 그때는 약물의 시대라 갖고 거의 선수들이 약물을 다 처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빨리 커지니까 뭐 홈런을 가볍게 때려버려. 그래갖고 그 기록은 인정을 안 해줘. 약물의 시대라. 그 정도야. 여자가 있잖아. 스테로이드계 만들면 남성 근육같이 어깨가 뚝 부러져 버려. 야, 그 자기 능력에 의한 거 아니잖아. 약물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금지 약물인 거야. 찍어. 책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찍어. 아, 옷이 너무 대가리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인다. 자, 보자.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 이제 기본 단위체를 구성하는 생명체 구성 물질에는 봐봐.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진 탄수화물이 형성되며 생명체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생명체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봐봐. 옆에 봐봐. 자, 탄수화물은 탄소가 중심 원자다.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플로린, 염소, 브로민 같은 게 아이오딘 결합한 거야. 주로 이거야, 이거. 네? 이해되니? 봐봐. 탄수화물은 탄소가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고응결합하며 이루어진 화물이다. 탄소는 실리콘 규소와 같이 14족이야. 원자가 전자 몇 개야? 4개야. 그러니까 4개의 다른 원자하고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는 여러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화합물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탄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하여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등의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복잡한 구조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한 생명 현상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생명체의 구성 물질인 단백질과 핵산은 기본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된 고분자 화합물이지. 야, 성우. 네. 야,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야. 네. 그리고 핵산의 단위체가 뭐냐?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보자. 또 자, 그리고 단백질을 보자. 단백질에 이 새끼 씨. 이 새끼. 됐어. 그러세요. 안 붙잖아. 깨끗이 올려야지. 그 다음 봐라. 이제 단백질을 보자. 단백질도 고분자 물질이야.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니?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이 여러 개가 펩타이드 결합해갖고 뭐가 이루어진다? 단백질이 된다. 그럼 봐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은 중심 원자가 탄소야. 그러면 결합선이 4개가 있단 말이야. 왜? 원자가 전자 4개니까 한쪽에는 COOH인 카복실기가 결합하고 카복실기라고 해. 또 한쪽에는 NH2인 아미노기가 결합하고 있다. 얘는 뭐라고 한다고? NH2는 아미노기가 결합하고 있어.
그리고 한쪽은 또 수소화 결합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는 곁사슬이라고 해요. 아미노산은 종류는 20여 종이야. 근데 이 20여 종은 뭐 때문에 결정된다? 곁사슬 때문에 결정된다. 여기가 H가 오느냐, 뭐 CH3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근데 이 곁사슬이 20여 종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종류도 20여 종인 거야. 즉 뭐냐면 이 곁사슬 빼고는 다 똑같아. 곁사슬 빼고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곁사슬만 달라. 곁사슬에 올 수 있는 종류가 20여 종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도 뭐가 된다? 20여 종이 되는 거야. 자,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 원자로 해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곁사슬이 결합됐다. 근데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을 한다?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이거야. 한 분자에서 아미노산에서 이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빠져나와? 수소가 빠져나와. 여기서 OH가 빠져나와. 그러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이 완성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봐라. 한 아미노산에서 OH 빠져나왔지. 한 아미노산에서 H 빠져나왔지. 결과적으로 두 아미노산에서 뭐가 물이 빠져나오지. 그랬을 때 가운데에 있는 이거 있지. 먹었어. 없다. 죽었지. 저기 있다. 죽었다. 나방. 참, 이 새끼가 쳐다보길래 내가 뭐가 있나 그랬더니 나방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게 있지. 가운데 이거 있지. 가운데 이거 있지. 뭐니? 이거 이게 뭐다? 가운데 있는 거.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야. 이해됐어? 봐라. 펩타이드 결합은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두 아미노산 사이에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 따라서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몇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 가운데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9개가 생겨. 가운데는 9개잖아. 그렇잖아. 양 끝에 하나는 빼야지. 1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펩타이드 결합 몇 개가 생긴다고, 성우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단백질 형성 보자. 단백질 형성 봐봐. 단백질은 얘들아 봐라. 단백질 형성은 봐라.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으로 결합하냐? 펩타이드 결합하지. 그러면 이게 이제 긴 사슬 모양이 돼. 그 사슬 모양을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를 해서 폴리란 말을 붙여. 폴리펩타이드가 돼. 이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하다 보면 사슬 모양이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몇 개가 모여가지고 고부러지게만 접히면서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봐라.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뭐가 된다?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이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구부러지고 접혀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러면 봐라 밑에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서 물이 빠지면서 펩타이드 결합에 연결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돼.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거나 잡혀서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형성된다. 어? 이해됐니? 그리고 옆에 봐라. 펩타이드는 자 봐라.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한다.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한 거는 다이펩타이드라 그래. 세 개가 결합하면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개가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라 그래. 이해됐니? 그리고 자 단백질의 종류 봐봐.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미친 거야? 입체 구조에 따라 뭐가 결정된다?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즉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 자,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는데 이것도 단백질이야. 피부나 연골, 뼈에 있는 거는 콜라겐이라 그러지. 그리고 머리카락 손톱에 있는 걸 케라틴, 단백질을. 그리고 근육에 있는 마이오신이나 액틴 필라멘트를 근육에 있어 단백질이고, 수정체에는 크리스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호르몬 중에는 인슐린이라는 혈당 당뇨병 치료제가 있어. 그리고 효소에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 단백질로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머리카락, 손톱, 피부, 그런 거 다 뭐다? 단백질이야. 그리고 효소, 호르몬, 항체 다 뭐다? 단백질이다. 그럼 봐라. 옆에 아까쯤에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다 했지. 헤모글로빈은 어떤 기능을 해? 산소 운반 기능을 한단 말이야. 산소를 운반한단 말이야. 근데 단백질과 폴리펩타이드 보충자를 봐봐. 옆에 단백질은 하나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적혈구 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은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있는 구조다. 이해됐냐? 그리고 오늘 숙제를 내줘야지. 일단 복사를 해놔야 된다. 올려놓을게 우선. 닥쳐라고 이 새끼야. 아직 멀었어. 저거 왜 요새 맞을 짓만 골라서 하냐. 너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싫어하지 너. 엄마 아빠가 저 싫어한다고요? 별로 안 좋아하지. 좋아하시는데? 여기 무슨 소리야? 뭐라고? 너 아들 하나야? 저요? 네. 여동이야? 네. 아이씨. 여동이구나. 쌤 뭔데요? 선생님 외동 아니지. 형제가 많지. 그렇군요. 형제가 3명인데. 순종아, 넌 외동이야? 외동이야? 나 전생 안에 있어. 알았어. 서울에 전생 안에 있어. 하나를 주면 안 되고 섭하니까 2개를 줄게. 맞아. 추석이는 답지 보내라 했더니 답지를 안 보내. 저번에. 근데 네 말고 이남부 학생들 하나만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남부 학생 그 중에 한 명만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왜 답지가 없냐? 있어 그러나? 뭐 어디서 찬지 모르겠어. 친구가 준 거면 받아 써가지고 잡아라. 잡아라. 자, 그러면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진 올리바. 머리카락을 이루는 단백질이 케라틴이야. 그리고 수정체를 이루는 단백질은 뭐야? 크리스탈린이야. 피부를 이루는 단백질은 콜라겐이야. 여러 단백질의 공통점은 기본 단위체가 체인 아미노산이 무슨 연결로 되어 있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형성된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입체 구조의 모양과 기능이 다를 거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가 다르면 입체 구조가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면서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다르다.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왜? 아미노산의 종류가 조합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20여 종의 아미노산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얼마야? 야, 만약에 1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지. 그러면 20의 10승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10개의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더 많아.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야. 단백질의 종류는. 무한대가 가능하다. 옆에 봐라. 무한대는 아니지. 무한대는 아니지. 경우의 수는 많지만, 그리고 단백질의 암기에 봐봐.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봐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이 있다. 단백질은 변성될 수 있다. 봐봐 얘들아. 단백질의 기능에서 알아. 단백질의 기능이 있어. 기능 잘 알아놔. 단백질의 기능은 봐라. 첫 번째,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란 말이야. 야, 물 빼놓고는 제일 많단 말이야. 몸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봐라.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머리카락, 근육, 적혈구, 뼈, 수정체 등도 몸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고, 얘는 뭐야? 자, 봐라. 효소지.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 물질 대사를 담당한단 말이야. 물질 대사가 뭐니? 우리 몸에서 일어난 모든 화학 반응이야. 근데 효소는 생체 촉매란 말이야. 효소는 뭐라고? 생체 촉매로서 화학 반응을 빠르게 해. 그리고 우리 몸에 물질 대사를 담당한다. 봐라. 뭐라고 나왔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로서 생명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그리고 호르몬도 단백질계 호르몬이 있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아까 치면 성호르몬은 얘는 생리작용 조절해 몸에서. 그리고 항체도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항체는 뭐야? 항원을 죽이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방어 작용한다. 그리고 항체 몸의 방어 작용, 몸을 보호하고 방어한다. 그리고 에너지원이지. 에너지원이야. 아까 지금 뭐라 했어? 단백질이 분해되면 g당 4kcal이 된다 했지. 에너지원이야. 그리고 우리가 열이 40도가 넘으면 죽을 수도 있어. 왜?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있는 효소는 변성이 일어나. 뭐냐? 특히나 봐봐. 반응 속도가 온도야. 단백질이 이렇게 돼. 효소는 최적 온도가 뭐야? 체온범위야. 체온범위의 최적 온도야. 근데 40도를 넘어서지. 그러면 단백질이 변성이 돼. 또 효소가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기능을 해 못해. 변질되잖아. 우리가 달걀을 갖다가 후라이로 만들었지. 다시 후라이가 다시 달걀로 돌아올 수 있어 없어? 단백질은 한번 변성되면 못 돌아와. 그래갖고 그 기능이 잃어버려. 근데 이 기능이 최적 온도하고 최적 pH가 있어. 그러면 최적 pH만 벗어나도 얘도 변성이 일어나고 다시 기능을 못해. 이해되니? 뭐라고 나왔냐면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 봐봐.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이를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한다. 단백질이 변성하면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기능을 잃어버린다. 원래 기능을. 이해됐어? 넘겨. 옛날 다 풀었지? 여기는 문제는 다 풀었지? 그 다음 이제 핵산 보자. 핵산은 뭐냐? 아까 처음에 DNA와 RNA 같은 유전 물질이라 했어. 왜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아?
유전자 때문에. 근데 알아? 자, 핵산은 뭐라고? 유전물질이야. 조금만 하면 돼 이제. 봐, 거의 한 38분 됐다 지금. 우와. 한 50 몇 분? 50분쯤이면 끝내줄게 내가. 대박인가? 응? 대박인가? 자 보자. 그럼 봐봐. 자, 핵산은 유전물질이야. DNA와 RNA 같이 유전물질이야. 네. 핵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DNA하고 뭐가 있다? RNA가 있어요. 자,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의 합성이. 자, 유전자 설계도인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단 말이야. 이 DNA 유전 정보를 복사해요.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해. 누구한테? 리보솜한테. 그러면 이 RNA가 가져온 유전 정보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돼. 그래갖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RNA는. 이해되니? 그래갖고 RNA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 이따 해줄게. 그러면 핵산의, 야 강우야,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뭐야? 그거잖아요. 응? 그거잖아요. 단백질. 연병하고 자꾸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지. 아 맞다.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야.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야. 타이드야. 얘는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으로 결합했다? 1대 1대 1로 결합한 거. 야,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라고? 뉴클레오타이드다.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한 거야. 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보자.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서 인산, 당, 염기가 결합하고 있는데 DNA하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봐라. 자, 뭐야? DNA는 봐봐. 왜 핵산이냐면 뉴클레오 애시드,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 해서 핵산이란 거야. 근데 핵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세포질에도 있는 거야. 핵을 제외한 나머지 전 부분에도 있는 거야. 근데 DNA는 당이 디옥시리보스야. 그래서 DNA인 거야. 근데 RNA는 당이 라이보스인 거야. 갖고 RNA인 거야. 그러면 얘들은 인산, 당, 염기로 돼 있는데, 야, DNA는 봐봐. 당이 5탄당인데 DNA는 봐봐. 야, RNA는 당이 뭐라고? 5탄당. 탄소가 5개인 당인데 여기에는 산소가 하나 있어. 여기서 산소가 하나 빠져나가지. 그럼 얘는 디옥시는, D는 뭐야? 마이너스란 뜻이야. 옥시는 뭐야? 산소란 뜻이야.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져나가면 디옥시리보스, 라이보스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봐! 당이 틀려. 얘는 라이보스고 얘는 뭐야? 야, 라이보스에서 뭐가 빠져나갔다고? 산소가 하나 빠져나갔고 디옥시 라이보스입니다. 인산은 다 똑같아. 근데 염기도 틀려. 얘는 뭐야?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야. 근데 얘의 염기는 뭐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붙어. 그러면 얘의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야? 4종류야. 얘의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야? 4종류야. 왜? 선생님 여기 A, G, C는 똑같잖아요. 근데 당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야,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다? 4종류야. 그리고 RNA의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다? 4종류야. 왜? 염기도 다르고 당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됐니? 봐봐. 자, DNA와 RNA를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는 당과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이 디옥시리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따라서 DNA 염기가 서로 염기가 다른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로 형성된다.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뭐다? 얘들아? 당은 라이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다. 그래서 RNA는 염기도 다른 4종류가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DNA 뉴클레오타이드도 뭐다? 4종류. RNA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 4종류야. 왜? 당과 염기가 틀리기 때문에 각각이. 갖고 옆에 나왔지. 자, DNA와 DNA는 라이보스야. 뉴클레오 애시드고 디옥시라이보스의 핵산이고 RNA는 뉴클레오 애시드 라이보 핵산이야. 당이 틀려. 야, 라이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빠지면 디옥시라이보스야. 그리고 핵산의 형성은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면서 이 결합이 반복되면서 얘도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되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그래. 봐봐, 이렇게 돼 있어. 핵산의 형성 봐봐. 핵산에 자기처럼 뭐라 했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지.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있는 거야. 그러면 야, 인산, 당, 염기가 1대1도 있는데 여기서 또 당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누구하고 연결돼? 당하고 연결돼. 인산하고 연결돼. 그럼 계속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얘들이 가닥이 되고 이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 근데 RNA는 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의 한 가닥이야. 단일나선이야. 근데 DNA는 이중나선이야. 2가닥이야. 봐봐.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염기.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어. 또 1대1대1로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서 얘는 몇 중 나선이 된다? 2중 나선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야, RNA는 이 중에 한 가닥만 있어. 단일 나선이야. 근데 D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이 있다? 2가닥이 있어. 그럼 보자. 자,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한다. 이 결합이 반복되면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한다. 당 인산 결합은 두 뉴클레오타이드가 당과 인산의 공유 결합으로 연결된다. 그래갖고 밖에는 인산하고 당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해? 인산 당 골격이다. 그리고 자, 근데 인산하고 당은 무슨 결합되어 있다 얘들아? 공유 결합되어 있어. 공유 결합되어 있어. 원자 간의 결합이야. 근데 염기하고 염기는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수소 결합이다. 근데 무슨 상호적 수소 결합이다. 왜?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해야 돼? 이중 수소 결합. 타이민하고만 짝을 이루고. 구아닌은 누구하고만 짝을 이룬다? 사이토신하고 3중 수소 결합. 얘들은 야, 너 아직 멀었어 임마. 가방 챙기고 있어 저거. 그럴 수 있지. 야, 그래갖고 수소결합인데, 야, 공유결합하고 수소결합 중에 누가 더 강할까? 공유결합이 더 강해. 네. 그러면 RNA가 DNA 유전 정보를 복제할 때
여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끊어져. 그러면서 여기서 염기 서열이 있잖아. 뭐다? 이게 유전정보야. 이게 유전정보야. 이 염기가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돼가지고 이게 유전정보야. 그러니까 이 염기를 복제해가는 거야. RNA가. 보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은 당으로 다이옥시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DNA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되고 라이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되면서 RNA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 염기 서열은 결정은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 그러면 보자. 옆에 헥산을 구성하는 당에서 봐라. 헥산을 구성하는 당은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5탄당이다. DNA를 구성하는 디옥시라이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라이보스에 비해 뭐가 하나 빠졌다? 산소가 하나 빠지니까 다이옥시인 거야. 그리고 헥산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DNA하고 RNA가 있지. DNA는 봐라.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지. 그리고 당이 뭐냐? 디옥시라이보스고 염기는 뭐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 얘가 뭐다?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DNA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리고 RNA는 뭐야?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의 구조다. 그러니까 RNA는 DNA에 비해 분자 크기가 작다. 당도 라이보스고 염기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기능은 이 RNA가 DNA에서 복제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그 유전 정보대로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처음에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DNA하고 RNA하고 당하고 염기가 틀리기 때문에 DNA도 몇 종류? 4종류. RNA도 몇 종류? 4종류다. 뒷장 넘겨봐. 그럼 보자. 자, 뒷장 넘겨보면 자, 선생님 말했지? DNA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 봐봐. 뉴클레오타이드의 모형을 이용하여 DNA 분자 구조 모형을 만들고 DNA와 구조의 특징과 규칙성을 알아보자. 당과 인산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누구만 변해? 염기설만 변해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인산당골격이라고 하고 인산하고 당은 무슨 결합돼 있다? 공결합돼 있어. 염기끼리는 무슨 결합돼 있다? 수소 결합돼 있는데 상부적 수소 결합이야.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한다? 이중 수소 결합이야. 타이민하고.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삼중 수소 결합을 한다. 그러면 결합력이 틀려져. 그러다 보니까 얘가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선 구조를 갖는 거야. 이해되지? 아데닌하고 타이민은 2중이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중이기 때문에 결합력이 틀리기 때문에 휘어져 버려. 그래서 나선이 된다. 그래서 DNA 구조적 특징은 봐라.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다. 그리고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결합하여 나선 바깥쪽에 당 인산 골격을 이룬다.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4종류가 있으며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에 있는 염기 사이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이다. 수소 결합은 뭐냐면 한 분자에 있는 수소하고 다른 분자에 있는 FON하고 결합한다. 이게 수소 결합이에요. 이게 수소 결합. 분자 결합 중에서는 센 거야. 봐봐. 한 분자에 있는 수소하고 다른 분자에 있는 FON하고 결합하는 게 수소 결합이야. 근데 원자 사이의 결합, 공유 결합보다는 약해. 그리고 DNA 규칙성 봐봐. 다음 시간에 하자. 힘들어하니까. 야, 문제나 받아가. 같이 나가자.
어.